우리 황운하 의원께서도 역시 이제 검찰 잡는 경찰로 이제 유명세를 타셨고, 그 정치 개혁, 그 검찰 개혁 아이콘으로서 이제 여의도 입성을 하셨는데요. 자, 검찰 여의도 입성한 다음에 얼마나 좀 바뀌었나요? 아니면 좀 바꾸셨나요? 예. 사실 제가 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 국회의원이 된 건 맞고요. 또 사실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긴 했지만, 그렇죠. 울산 사건. 네, 네네. 그 이전에부터도 검찰과 숱하게 싸워왔습니다. 제 인생에 또는 경찰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이 불의한 검찰 권력과 싸워온 투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투쟁의 기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당시에 그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보면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긴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일선 경찰서 과장을 할 때부터 검사들, 현직 검사들, 부장검사 등 포함한 검사들의 부패 비리를 잡기 위해서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면서 검사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그런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과 엄청난 충돌을 빚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렇죠. 2000년대 초반부터 검찰 조직한테는 그 공적 1호로 이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검찰로부터 집요한 그 공격을 당해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제가 검찰과 강하게 맞서서 싸워도, 그래서 그런 검찰과 싸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면 그럼 위축돼서 살게 되는데, 검찰과 싸워서 그 결과로 일시적으로 좌천당한다든지 뭐 징계를 먹는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승리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꿋꿋하게 경찰에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 그 자리를 제가 그쪽으로 가서 경찰 수사 또는 수사경찰의 어떤 혁신을 한번 이뤄보려고 하는, 그래서 검찰과 대등한 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경찰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검찰이 저를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안갚음으로 인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보복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이 검찰이 그런 그 표적수사 보복 기소를 통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뜻대로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 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죠. 너희들 뜻대로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길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출마를 막으려 하고 내 당선을 막으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됐고, 그래서 그 검찰 개혁을 제1의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또 제가 정치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이고, 당시 우리 민주당이 약 180석 가까운 그런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검찰개혁을 이루기에 아주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 가서부터 곧바로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뜻밖에도 우리 민주당에서 입법 독주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입법 독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입법을 다 하려다 보면 중도층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우리 당 입지가 좁아진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렇죠. 네, 이런 그 우려들이 당에서 좀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민생과 개혁, 이것은 민생과 개혁은 그 병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이냐 개혁이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민생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검찰 개혁이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좀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그 미뤄졌습니다. 검찰 개혁의 입법은 최종적으로 검찰 조직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것을 검찰 개혁의
본질, 목표, 종착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검수완박이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 네. 예, 예. 그래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인데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계속 선거 끝나고 하자, 선거 끝나고 하자, 선거 끝나고 하자 이렇게 미뤄서 그래서 뭐 그 예컨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하자, 또 뭐 이후에 하자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그 마침내 이제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그랬죠. 그런 상황까지 이게 됐고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검찰총장 하던 전형적인 정치검찰 그리고 검찰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검찰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하 즉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 이 사이에 검찰개혁법은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완성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그것을 추진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의 대의원 또 당원 등이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그래서 그 법을 추진했었는데 당시 이제 기득권인 검찰과 또 기득권인 보수 언론 등이 똘똘 뭉쳐서 이 개혁에 저항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이 이제 우리 국회의장님 또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이런 일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죠. 제가 볼 때 이분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그 마인드가 부족했었어요. 상당히 그래서, 중도적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를 그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물론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에 반대를 하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것이 원인이긴 했지만 처음에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였고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 되기 전 의원 시절에 검사들로부터 본인이 생각할 때 정치 탄압적인 정치 수사를 당해가지고 그랬죠. 이때 권성동 의원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랬구나. 검사 출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박홍근 의원하고 사실 합의를 했었습니다. 좋다. 그랬죠. 검찰 수사권을 없앤다. 그리고 그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른바 박병석 의장 중지안이라는 게 마련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안은 다소 좀 급진적인 안이니까 한 2년 정도의 어떤 그 시기를 좀 두고 준비 기간 그걸 두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없애는 걸로 이렇게 그 중재안을 마련했었거든요. 이 중재안대로 됐으면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이 될 수 있었죠. 그렇죠. 완전 폐지돼서 이제 검찰이 기소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검찰 정권이 들어오면서 검찰 기소기관 자리 잡는 것이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고 그리고 그 검찰이 정상화되는 길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 중재안이 실행이 다 못 되려면 그 법률로 이것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법률 완성되는데 당시 그 국회의장님이나 박홍근 원내대표나 이분들이 그것을 강하게 추진하는 좀 뚝심 뭐 이런 게 부족했다 할까? 이래서 그것이 중재안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 중재안이 결국 휴지 조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 버리면서 물론 그때 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가 그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확 뒤집어버립니다. 그때 그 알려지기로는 그 합의했다고 윤석열, 한동훈 등한테 엄청나게 깨졌다는 거예요. 한동훈 그때 그 장관이 되기도 전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 엄청나게 깨지고
그걸 왜 합의했느냐 하면서 그 깨지고 나서 거기서 그 합의가 뒤집힙니다. 뒤집히고 그 중재안이 백지장이 돼버리군요. 그때 그 중재안을 이미 합의를 한 내용이니까 법안으로 명문화해서 그걸 국회에 통과시켰어야 됩니다. 그걸 못한 것이 지금 천추의 한으로 남고 네네. 그걸 못한 결과 지금 검찰은 그렇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경찰 시절부터 이제 검찰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진급이 누락되거나 좌천되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치안감, 뭐 지방경찰청장까지 하시기도 했고 또 기소를 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게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출마를 했고 또 출마만 한 게 아니라 당선까지 됐고 이제까지 다 이겼어요.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기시나요? 어떻게 이기시겠죠? 네네네. 그 검찰이 그 수사하면은 제가 그 사표를 내도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그 규정이 있고, 네. 그래서 검찰은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수사로 걸어놓으면 사표 수리가 안 되면 출마 못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언론에 저 사람이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걸 계속해서 언론에 흘려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그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 보도를 사실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 그거를 이용한 지금은 국민의힘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쪽 당 후보가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하면 당선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렇게 그 출마를 못하게 하거나 출마해도 당선이 안 되게 하거나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제가 이겼거든요.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예, 지금. 예, 이겼고 예. 지금도 그 검찰이 그 당시에 저를 기소한 혐의가 뭐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김기현 그렇죠. 낙선 목적으로 수사를 했다. 그렇죠.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된 상황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 청와대가 하명한 부분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었어요. 근데 정권 바뀐 수준이 아니라 정권 바뀐 거에 더해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검찰공화국이 됐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황운하를 상대로 표적 수사하고 보복 기소해라. 이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 황운하를 조사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기소할 수 있느냐. 이런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해라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네. 기소를 명령한 사람이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그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도 청와대 하명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혀 황당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 관련된 얘기가 이제 전혀 나오는 게 없고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얘기가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 이런 걸로만 확인되는 그런 그 재판 과정에 드러나서 그런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검찰은 또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제가 그 살아가는 신조가 득도다조입니다. 득도다조라는 것은 이제 맹자가 하신 말씀인데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 사람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근데 검찰이 지금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전 이재명 대표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갖 죄명으로 다 기소하고 수사하고 또 재판받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계속 기소하더라고요. 계속 쪼개기에서 또 기소하고 또 기소하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그 검찰의 어떤 그 부당한 공격에 의해서 굉장히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의가 이긴다. 궁극적으로는 진실이 이긴다. 저는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뭐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도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고리스크라는 말 자체에 전 동의를 안 해요. 그럼 검찰이 만들어내놓고 무슨 사고리스크냐.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사고리스크가 되냐 이거죠.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놓고 사고리스크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맞냐 이거죠. 리스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리대로 돼서 결국은 순리가 진리가 또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개혁 얘기하니까 그냥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도 또 한 가지 더 짚고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랑 황운하 의원님이랑 참 닮은 게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조사 한번 받지 않고 기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고 네네. 그리고 그게 그 지금까지의 그 검찰 수사 관행이나 기소 관행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형사 사법 절차의 그 어떤 적정 절차, 적법 절차 원리를 무시한 즉 조사받는 사람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또는 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또는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거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여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사 자체를 안 해봐요. 네. 그 얘기는 네. 뭐냐면 결론을 이미 내려놨다는 거죠. 처음부터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미리 내놓는 그렇죠. 거예요. 기소하는 거를 네. 목표로 그렇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소라는 목표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지만 그 어떤 혐의, 어떤 죄로 기소할 것이라는 걸 미리 결론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함영수사를 이미 함영수사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 조사해보나 마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기소를 해버리기 이제 때문에 소설을 쓰네요. 이제 소설을 거기다가 쓰는 거죠. 소설을 그 안에다가 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정치 검찰의 폐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검찰권의 남용이 지금까지 검찰권 남용의 수탁에 있어 왔지만 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이 정치 예,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또는 그렇죠. 전 정권 보복을 위한 수사 이렇게 심하게 수사한 검찰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롭게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엄청나게 수사를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그 월급 받아먹고 사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죽여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밤낮 이재명만 수사를 하는 거예요. 월급 받고 하는 일이라는 게 이재명 수사할 거리만 찾는 겁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한 또 그 민생 현안이 많은데 검찰이 야당 대표를 어떻게 하든지 엮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여론이 분열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똘똘 뭉치고 통합하고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통합시키려고 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요. 이재명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하면서 그러한 그 수사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과 그 언론 보도만 보고 이재명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을 그렇죠. 완전히 이제 분열되게 만들거든요. 갈라치기 하죠 지금 막. 그래서 그런 그 죄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의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당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검사의 업무는 대통령이 해야 될 직무 중에 1%도 안 될 거다. 그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1%도 안 되는 수준이 검사 업무다. 근데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사람 잡아놓는 기술 말고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될 어떤 필요한 직무 또는 소양, 철학, 가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하기에.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그게 맞죠. 역시나.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런 데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 조직 전체를 검찰 수사 조직 운영하듯이 해요.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감사원도 수사 조직 검찰
특수부 운영하듯이 그렇죠. 하려고 그러고 예. 심지어 금감원조차도 검사를 보내가지고 검사 출신을 금감원에 앉힌다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수사조직 운영하듯이 하고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사 출신을 보내서 수사조직 운영하듯이 해요. 예. 심지어 총리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 보내서 그 총리를 뭐라 그럴까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검사 출신 비서실장이 거기 그 앉아가지고 원격 조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국정 전반을 검사 마인드로 이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이게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군인들이 오만방자한 생각으로 군인들이 못할 게 없다. 군인 했으니까 난 나라 살림 다 할 수 있다. 해서 예. 군 출신이 별의별 그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그랬죠. 지금 꼭 그런 상황입니다. 검사 출신이 온갖 자리를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정의 전 분야에 있어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검사 출신들이 곳곳에 그것이 이제 지금 검찰공화국의 폐악 중에 가장 그 심각한 폐악이 바로 국정 전반에 검사 출신들을 보내가지고 국정 전반을 예.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과 그냥 국민들 너무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이 검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다른 뭐 사회생활을 해봤어야지. 그렇죠. 지금 뭐 곳곳에 다 검찰이에요 지금.